지금 당장에 반도체가 쇼티지가 엄청나서 그런 거 무시하는 겁니다. 왜? 하이닉스가 HBM4가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올해까지 세소가 안 될 것인지, 설사 세소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HBM4E 내년에 나오는 이른바 루빈 울트라 GPU에 해당되는 4E에서 엄청난 반전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부족한 건 HBM4에서는 HBM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다이가 있는데 로직 다이에 대한 미세 공정 레벨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미세 공정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토 자산운용의 김장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투자자가 본부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즘 핫한 이슈를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얘기 좀 주워 담으시고 또 비판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닥과 국내 선물이 협상 불확실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을 단순한 지정학적 노이즈로 보고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벌써 전쟁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장은요. 전쟁을 잃어버려서 나스닥은 벌써 신고가를 쳤죠. 내려가다가 신고가를 쳤습니다. 여러분 신고가 행진 중이고 한국이 오늘 녹화하는 게 4월 22일인데 21일 날 신고가를 치고 지금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을 잊어버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기준을 지금 3월부터 지금 4월 중후반까지 한 6주, 7주 되고 있잖아요. 기준을 잡으시면 좋은데 이것도 이미 아마 녹화가 올라가는 순간에는 전쟁이 끝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유가 90불, 두 번째 10년물 미국 국채 4.3%, 세 번째 환율 원화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이 할 수 있겠고요. 이 기준을 위로 돌파하면은 불안한 요소가 부각되는 거고 그게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불안한 요소보다는 해결적으로 모색 내지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 아래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해결적으로 이미 기울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데는 이런 걸 정확히 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하고 몇 명의 주도되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주도되는 예측을 할 수 없죠.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 그거에 대처하는 방법은 현금 비중을 어떻게 유연하게 가지고 플레이를 하느냐 이것이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라 봅니다. 시장에서 탈출할 것이냐, 시장에 들어갈 것이냐, 에 따라서 시장에 들어가기 애매하다 싶으면은 현금이 일반 개인 투자가되면 30%, 40%, 50%일 수 있겠고, 만약에 그 개인 투자가 아니고 좀 플레이를 잘하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 기관 투자가들은 어쨌든 어렵더라도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10에서 20% 사이입니다. 따라서 그 일반의 기준을 봤을 때는 보통 20% 정도 현금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고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 살 수 있다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는 이미 6,400이 됐고 미국으로 S&P 500으로 7,100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뭐랄까 포머 비슷하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전쟁이 완결되지 않는 건데 주식이라는 그렇습니다. 비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전쟁이 완결될 것 같으면 미리 움직이고 거꾸로 3월 초처럼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는 이것이 6주가 아니고 6개월,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해서 파충류의 뇌를 작동합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는 파이팅 있는 현금을 다 써서 저점 매수하거나 파충류가 원래 생존할 때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프리즈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파이트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3월 초에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게 이성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이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장이 많이 올라왔다 하면 이익 실현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외부 여건이 해결됐다면 이제부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이미 시장은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거를 거의 한 85% 잡고 했기 때문에 주가는 그다음에 현금은 지금은 많이 줄어 있었어야 됩니다. 가끔 나오면서 무슨 이상한 소리냐? 가끔 나오니까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를 따라오지 않거나 어느 전문가도 매일매일 안 따라오면 의미 없는 방송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유도리 있게 하는 건데 아까 말한 세 가지가 다 미치기 때문에 현금은 20% 이내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 건 어떤 근거냐? 뭐 똑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양측이 한판 크게 붙었고 소진되고 있고 옵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둘 다 느낌은 다르지만 결국은 살아남았을 경우에 결국은 인류가 파멸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나라가. 그러니까 각자 모두 타협의 모티브가 약간은 다르더라도 타협해야 되겠다는 모티브는 둘 다 강력합니다. 짖는 개는 never bites 라는 말이 있는데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바이트 한번 합니다. 물어뜯긴다는 거죠. 물어뜯고 계속 싸우겠다면 한 번 더 물어뜯고 그리고는 타협을 합니다. 계속 물어뜯다 보면은 반발을 하면은 이쪽도 한번 다치거든요. 그래서 모두 강력한 타협의 모티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내려갈 때 샀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도 내려갈 때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정말 현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과거에 8배에서 12배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리레이팅이 된다는 것은 평균 10배 이상이 간다는 얘기. 8배, 12배니까 10배 평균 정도 가면은 과거 평균을 회귀하는 거고요. 만약 12배를 빨리 간다면은 리레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5,100까지 몇 번 내려갔을 때 8배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이클의 하단이 깨졌었어요. 그건 뭐죠? 금융위기급, 코로나급 이런 급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뭐죠? 공포감이었어요. 그럴 경우 빼놓고는 8배 이하를 내려가더라도 오래 있지 않는다고 저도 타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수시로 드렸던 겁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냐? 지금 2개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펀더멘트, 즉 이익 전망은 엄청 늘었습니다. 물론 가장 주역을 댄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 2월 말 대비했을 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하이닉스도 내일 실적 발표되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오래된 이익 전망치가 40% 가까이 30% 40%가 평균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최근에 올라서 43%고 얼마 전에 40%였어요. 그러니까 40% 되는 것이 이익 전망이 30-40% 늘었다고요. 그럼 얼마 는 겁니까? 그 계산하면 되죠? 곱하기 40% 곱하기 0.3 하면은 12%가 코스피 전체적으로 는 겁니다. 코스피 12%가 늘었고 다른 섹터도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듣죠? 조선도 예상대로 나올 거란 얘기를 하고 다른 쪽도 그렇습니다. 크게 많이 원래 예상보다 더 빠진다는 건 별로 없어요. 화장품은 더 좋고 물론 빠지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아마도 코스피에 대한 EPS 전망이 전쟁 이전에 한 650이었는데 지금 아무리 안 올라도 다른 쪽이 빠졌다 하더라도 10%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잡혀질 수 있는 EPS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매주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넘버 코스피 EPS 넘버도 다음 주에 봤을 때 이거보다 1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난주 말에 제가 보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EPS는 코스피 올해 12개월 포캐스트의 EPS는 740 정도로 추산됩니다. 말씀드리는데 영상 올라갈 때는 이게 800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740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8배에서 10배 사이에 과거에 한국이 받던 배수예요. 그러면 10배로 하면 중간값을 하면 7,400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온 거죠. 네, 7,400은 다소 보수적인 넘버에도 평균값에 도달하는 거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이상한 숫자는 아닙니다. 8배 정도는 말씀드렸죠. 8배 만약에 다시 전쟁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거나 지금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걸 만약에 또 믿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과거처럼 8배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을 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8배 하면은 5,900이 나옵니다. 그럼 5,900, 8배, 7,400, 400, 400, 10배. 지금은 어디죠? 9배, 6,600, 6,700보다 약간 못 미치는 거.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EPS가 7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800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8,000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매크로가 흔들리면 언제든지 88에 64 하면은 지금 6,400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강요되는 거 키고요. 매크로가 해결되면 위로 가는 거고 기준은 8배에서 12배 사이인데 10배 정도까지가 무리가 없다고 하면 7,000에서 8,000로 가는 여정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녹화하는 순간이 오늘이 수요일인데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낮죠.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때 기준으로 한 50%씩 오르면 삼성은 32만 원, 하이닉스 175만 원 나오고
50% 오르는 겁니다. 월요일 기준 코스피보다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오르고 나머지 넌 삼성이 18%. 넌 삼성이라면은 나머지 쪽에 그 EPS는 보통 최근에 올라온 게 누구는 30%, 누구는 20%, 누구는 40% YOY 성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아마도 주가의 상승률은 20% 이상을 쉽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8%, 삼성과 하이닉스는 월요일 종가 기준에서 50% 하면은 이 컴비네이션이 되면은 그러면 거꾸로 8,000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배까지만 줬는데 11배를 주면 8,000이 넘는 거예요. 11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 10배가 평균이니까 넘어가면은 리레이팅은 아니더라도 조금 부담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7,000 후반 8,000 정도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엊그저께 레벨보다도 하이닉스 올랐는데 50% 정도 오른 32만 원, 75만 원이 된다는 컴비네이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300이 거꾸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얘기하는 이른바 30만 원, 170만 원이 주가가 어떤 주가냐 본다면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최근에 10개 증권사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발표된 거, 그 전에 나온 거는 보지 마세요. 이게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데 옛날 거 같이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10개 증권사 평균하면 32만 원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월요일 종가에 50% 업사이드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낮은 주가는 27만 원도 있습니다. 27만 원이라면 다소 천천히 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면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뭐 녹화하는 이 순간에 또 새로운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데 165만 원입니다. 낮게는 130만 원, 높게는 200만 원까지 있는데 이 130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지금 120만 원이니까 130만 원 목표 주가를 쓴 분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가다가 4분기 이익이 내려간다고 봤습니다. 4분기 이익이 전분기 대비 때 내려간다고 본 유일한 증권사는 한 군데 있고요. 그 증권사 기준으로는 130만 원이니까 이익이 올해 어느 순간에 꺾이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이상으로 잡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타당성을 갖고 있고요. 이런 타당성의 목표 주가 32만 원, 165만 원 평균 컨센서스로 언젠간 간다라고 하면 그게 꼭 올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내년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50% 올라가고 나머지 18% 올라가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PER이 11배 치면은 7천 중반 이상으로 나오는 계산은 나옵니다. 이 매크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느낌입니다. 언제쯤 시원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결정적 트리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코스피가 안 가면 되죠. 코스피가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코스닥으로 갑니다. 그럼 코스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오른다는 건 어떤 느낌이죠? 밸류에이션 부담들. 아니면 이익이 망가지는지. 그러니까 이익이 망가진다는 개념을 안 갖는다면은 뭐 코스피가 이익이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려간다면 그건 국가 전체나 아니면 핵심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밑에 역할을 많이 하는 수혜를 받거나 낙수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코스닥의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코스피가 이익이 망가진다고 하면 코스닥도 결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뭐 논의가 좀 애매한 거고 그래서 코스피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같은 이익에 대해서도 그쵸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얼마? 10배 이상 돼야지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10배 이상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레벨에 가거나 아니면 원화가 올라가는 거죠. 원화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1,500 이상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금방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원화 환율이 1,470 이렇게 60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죠. 메이저 섹터 반도체 뭐 통신 반도체 조선 이제 전력기로 들어옵니다. 왜? 이익도 좋은데 원화도 강화될 거야. 강세가 될 것 같으니까 늦게 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화가 강세가 안 되고 약세가 된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든지 이런 변류가 돼서 코스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때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결정적인 거는 그게 결정적입니다. 바람직한 건 그런 거 말고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코스닥이 올라갔나요 내려갔냐면 여러분들은 코스피보다 내려갔다 봅니다. 근데 코스닥도 컴포넌트별로 부분별로 많이 다릅니다. 뭘 갖고 있냐 딱 다른 거예요. 바이오를 갖고 있으면 최근에 아주 힘들었겠죠. 바이오가 힘들었던 것도 펀더멘털이 다 뭉개졌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3,000당이라는 특수한 종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노이즈와 그거의 변동성이 큰 역할을 네거티브하게 했다고 봤고요. 반면에 바이오는 또 어떻게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올해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있었고 최근에 다시 뭐 또 데이터가 달라서 그래도 금리 인하 한 번 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치가 약 30% 이상으로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6월, 9월 넘어갈 때 단기적으로 될 확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게 바이오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다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이오 빼고
2차 전지 반도체 소비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잘 간 게 아니고 바이오가 안 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코스피가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 내에서 2차 전지가 빠지고 소비자가 빠지면 바이오가 올라가냐? 그럼 코스닥 전체적으로는 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이라는 전체를 묶어서 잡고 하는 것보다는 습관은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쪼개고 어디가 가느냐?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방송이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코스피 코스닥 하는데 코스피라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다른데 어떻게 코스피가 같습니까? 만약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갖고 있으면 아주 죽을 맛일 텐데 다릅니다. 쪼개야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의 43%를 차지하니까 당연히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빠지면 안 빠진 느낌을 받는 거고요. 코스닥이 빠졌다고 느끼는 건 대표적인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느꼈지만 코스닥이 빠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하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왜 안 가는가? 금리 인하가 안 됐다? 3,000단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어떤 개별적인 학회만 기다렸지 뚜렷한 게 없었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거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나왔는데 이게 강력히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빼서 은행에서 빼서 이른바 이거죠. 코스닥을 사는 거죠. 이런 그런 패턴이 더 강화된다면 한마디로 유동성이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내 2차 전지 반도체 소비장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걸 빼가지고 바이오 사는 게 아니고 바이오가 안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로 사는 패턴이 일어날 때 그때 코스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기 영업이익 40조 전망이 나옵니다. 이것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나요? 실적은 지금 37조에서 41조까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는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성과급은 어떻게 반영했느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애널리스트가 반영을 얼마 했어요? 라고 리포트에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실 37조가 나온다고 실망해야 될 것인지 41조가 나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인지 판단은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나오든 간에 1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로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37조 나왔다고 세론 뉴스 나온다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무엇일 것이냐. 요즘에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니 마느니 했지만 결국 안 내려가는 것도 빅테크 업체들이 내년도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반도체를 롱텀으로 가져가겠다.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이게 LTA, 롱텀 어그리먼트인데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롱텀 어그리먼트 맺는 비율이 과거에 5에서 10%가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15%인지 20%인지 30%인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면 좋겠죠. 여기 코멘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실적이 36조가 나와도 오히려 바이온 위크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LTA에 대한 코멘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4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삼성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HBM4 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난리가 나고 잘하고 있지 않죠? 왜? 삼성전자가 먼저 콜은 됐는데 양산성이 아직은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양산성 수율이 잘 나오는 하이닉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HBM4의 성능이 안 좋아서 설계를 다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하이닉스 내부적으로 5월에서 6월 달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HBM4를 건너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 녹화하기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근데 주가가 안 움직였죠? 나쁘게? 왜 그렇죠? 반도체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거 개무시하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irrational,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보를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알았다 나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정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도 삼성전자 관계자, 하이닉스 관계자 실제 설계를 하고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는 아마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미리 알았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단견적으로 야 이거 안 좋은데 우리 회사 안 좋은데 타가 제껴야 되겠다. 근데 뭡니까? 지금 당장에 반도체가 쇼티지가 엄청나서 그런 거 무시하는 겁니다. 왜? 하이닉스가 HBM4가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올해까지 세소가 안 될 것인지 설사 세소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HBM4E 내년에 나오는 이른바 루빈 울트라 GPU에 해당되는 4E에서 엄청난 반전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부족하건 HBM4에서는 그 HBM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로직 다이가 있는데 로직 다이에 대한 미세 공정 레벨에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미세 공정이 HBM4에서 좀 부족합니다. 뭐냐면은 코스트가 높고 성능이 낮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TSMC의 12나노를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HBM4E 내년에 나오는 HBM4E는 12나노가 아니고 3나노를 쓰겠다고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이닉스가 HBM4를 주중하고 스킵은 아니더라도 HBM4E를 중점으로 삼을 때
머리가 아팠던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에 대한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붙게 되면 시장에서는 HBM4가 지금 지지부진한 거를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한 게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줄까요? 얘기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주식을 싸게 사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알아서 설레발 쳐가지고 미리 팔아 그러면 더 다시 높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주식이 웃긴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 HBM4에 대한 얘기, 롱텀 어그리먼트에 대한 얘기를 하이닉스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실적 넘버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고, 어쨌든 넘버가 왔다 갔다 하면 성과급이 이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기밀주사. 삼성전자는 1분기 때 실적이 엄청 50조 나올 때 디램 가격의 상승률이 전분기 대비 90%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요, 1분기 37조 원, 40조 원에 디램 가격 상승률이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겁니다. 아마 70%나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 하이닉스가 HBM 더 잘하고 있는데 HBM이 마진이 더 낮습니다. 일반 디램이 쇼티지가 난리가 나서 HBM이 마진이 낮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HBM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마진이 상대적으로 많은 HBM 비중이 많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마진이 디램에서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디램, 레거시 디램이라는 DDR4 이런 거에 DDR5에 대한 가격 내고가 삼성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막판에 3월달 2주하고 3주째, 4주째하고 가격 내고가 달라졌습니다. 가격을 엄청 푸시업해서 성공해서 DDR 물량도 하이닉스보다는 더 많은데 높은 가격 받았고, 삼성전자는 마지막 주에 디램 일반 DDR 상대적으로 HBM보다는 비중이 높지만 그래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는 비중이 적은 DDR4에 대한 막판의 가격 협상에서 강도가 삼성보다는 조금 낮았던 것으로 전언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막판 협상과 성과급 때문에 실적이 다소 나쁘게 나올 수 있지만, 나쁘게 나온다는 게 32조가 아니고 40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과급 합해서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LTA, 롱텀 어그리먼트 대한 거 HBM하고 HBM4E로 가는 그 이전 관계에서의 기술적 코멘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가가 최고가라 지금 사면 상투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실적이 재료 소멸이 될까요? 아니면 코스피 8천을 향한 엔진이 될까요? 근데 아까 좀 말씀드린 겁니다. 고정거래 가격하고 롱텀 어그리먼트에 대한 빅테크와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되느니 이 코멘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 삼성 하이닉스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 있다면 뭐 투자죠. 투자 계획인데 이미 많이 알려졌죠. 오늘도 녹화하는 이 순간에 아까 그 낮에 나온 게 뭐 쿠공정, 청주에 있는 패키징 테스트 이쪽의 공장에 19조인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입주는 언제? 28년 때 램프업을 한다는데 그거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을 앞두고 이런 거 한 거는 두 가지죠. 야, 우리 장난이 아니게 쇼티지가 대응하기 쉽지 않아. 그럼 내년도 이 공장이 지어질 때까지 내년 중반까지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